몇 차례씩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방송의 뉴스는 그 어떤 매체보다 대하는 빈도가 높죠. 오늘은 아침과 저녁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뉴스의 꽃, 뉴스캐스터 또는 앵커맨이라고 불리는 뉴스 진행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KBS는 이번 가을 프로 개편의 뉴스 진행자들을 보강해서 역대 어떤 뉴스보다도 신뢰성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데 중점을 둬서 전체적으로 탄탄한 팀워크를 이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뉴스 진행자들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좀 더 가깝게 또 자세히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저는 매력 모르겠어요. 지금 보조개 얘기하는데 그거 장점입니까? 그게 단점은 아닙니까? 난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냥 전체 인상이 그렇게 날카롭지 않다는 게 제 인상이라고 그래요. 조금 자연스럽게 하다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한테는 조금 거만하게 보인다는 얘기도 듣는데, 그거는 거만하려고 그래서 거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왜 저 사람은 격식에 맞춰서 틀에 베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이런 이제 얘기를 간혹 들을 때가 있죠. 여러 사람을 대하는 텔레비전 화면에 등장을 하다 보니까 머리도 빗어야 되고 로션도 좀 발라야 되고 신경을 좀 쓰는 편이죠. 근데 그렇게 남달리 신경 쓰는 편은 아닙니다. 원래 생긴 게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생긴 대로 봐줘야 하니까. 뉴스센터 숙직자들만이 눈을 비비고 나온 새벽 5시. 아침 뉴스 앵커맨의 힘찬 발걸음이 오늘 하루를 열었습니다. 타이틀 오프닝, 뉴스, 날씨. 오늘 새로 들어온 건 없나? 네. 웨이팅 별로 오면 되네. 스포츠 마케나고 끝나고 다시 두 번째 뉴스 브리핑. 배성래 맞아? 아니 지금 저희 확인해야 되겠어요. 배성래. 외신 김백 씨, 오늘 누구 하지 외신? 오늘 국제 뉴스 누구예요? 배성래 맞아요. 배성래. 미중간 선거. 중공 충도 도착이요. 세계 저기 국전이 처음으로. 미군함. 이게 또 뭐냐? 청도 도착. 아 이거야? 오늘 청도 안에 도착합니다. 그거 딱 좋다. 지난 64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김광일 보좌관은 20년 전 기자로 출발했습니다. 사회부통인 김 보좌관은 법원과 검찰을 나가면서 정이 넘치면서도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기자로 명성을 날린 끝에 사회부장과 지방부장을 거쳤습니다. KBS 내에서는 인자하면서도 말이 없어 전형적인 양반으로 알려진 분이지만 너무 엄살이 심하다는 평이었습니다. 다른 진행자들과 달리 김 부주관은 물을 많이 마셔서 언제나 따뜻한 보리차를 갖고 다니면서 진행 중에 한 컵을 다 마셨습니다. 또 손수건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나 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어렵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제 아침 뉴스 시작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요. 몸에 배지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 않으세요? 네, 힘듭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군요. 시계를 3개를 놓고 1분 간격으로 맞춰놓으라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가 하나 고장이 나도 다른 것이 또 울리면 그때 일어날 수 있게. 저는 첫 종이 울리면 바로 일어납니다. 뉴스를 진행하다 보면 아무리 따뜻한 성격을 가지신 분이라도 좀 차갑고 이지적인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네. 본인의 느낌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가능한 한 좀 부드럽게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이 뉴스라는 게 이렇게 엄숙한 것보다는 좀 푸근한 인상을 주는 것이 좀 좋지 않나 생각해서 저는 좀 부드럽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아직은 그게 몸에 배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9시 뉴스 쭉 진행해 오시는데 9시 뉴스 하실 때랑 또 이 아침 뉴스 하실 때랑 차이 같은 것도 느끼십니까? 예, 좀 차이가 있죠. 9시 뉴스는 낮 동안에 모든 준비, 완벽한 준비, 많은 시간에 걸쳐서 많은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그런 뉴스가 된다고 우선은 생각이 들고, 아침 뉴스는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바쁘고 잘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아침 뉴스가 좀 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침 뉴스 어떻게 이끌어가실 계획이세요? 열심히 해야죠. 기자들이 해오면은 같이 의논해가지고 가능한 한 잘 좋은 아침 뉴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밤 7시가 되면서 뉴스센터는 북적됐습니다. 아침에 직접 출입처에 나갔던 기자들이 들어왔고 방송 준비하는 기자들은 제작하느라고 바빴습니다. 뉴스센터는 이때가 일반 회사의 출근 분위기처럼 부산했습니다. 또 뉴스 스튜디오도 새 손님 맞이에 바쁩니다. 이제부터 9시 뉴스를 위해 뉴스센터의 전 직원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점검할 시간입니다. 수가 좀 많고 그래서 그리고 우선 읽어보시고 이거 추가로 나 다시 넣을 테니까 우선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맨 뒤로 가는 거예요? 자리 다시 잡아줄게. 중간에요? 네, 중간에. 이건 따르고요? 이건 항상 제일 뒤지. 난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오늘 이 사건과 관련 요거 다음. 그러니까 요게 그렇지. 이펙트가 잡히니까 이펙트 그냥 잡은 대로 그냥 잡은 대로 그냥 그다음 이펙트를 집어넣어도 되고 그다음 이펙트 그냥 집어넣어서 그 뒷면 또 없는 듯이 그냥 그다음 이펙트를 넣어도 그 얘기니까. 예, 알았습니다. 신은경 씨 들어오세요. 신은경 씨 분장해야지. 저 와서 기다리는데 어저께 분장이 잘 돼서 이쁘다고 내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지금 실수가 제가 나는지 그냥 말이야. 하기는 했는데요. 괜찮을지 더 다시 할까요? 조금 더 보완하죠. 아 어저께 이 얘기 안 들어서 집에 가서 그래서 별 얘기는 안 하시는데. 야 신청 다시 보완이 됐어. 오케이. 네. 그러면 요거로 바꾸는데 거기다 일단 넣어놓으세요. 그다음에 린츠를 내가 다시 바꿔. 망원 렌즈를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틀어준대. 아니 말 속에 나오는 모양 같아요. 뭐 멀리 본 게 있습니다. 네. 1000mm 망원 렌즈로 촬영했다는데 네. 그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니죠? 그건 안 보입니다. 10km 쪽인데. 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놔두면 되고 내가 나중에 조정할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오케이. 네, 댐이 터졌을 때 위험뿐만 아니라 이번 댐 공사 자체로 북계군 약 15만 명이 증원되고 기존 전방 배치 병력이 전술 지역으로 증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지금 막 배달된 내일 아침 신문을 보면서 주요 출입처에 빠진 기사가 없나를 살펴보고 또 내일 일을 점검한 기자들은 하나둘 뉴스센터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5년 KBS 입사한 박성범 해설위원장은 각 출입처를 두루 거쳐 72년 워싱턴 특파원으로 나갔습니다. 박 위원장은 11년 전 외신부장으로 데스크를 맡은 뒤 8년 전 부국장으로 승진해서 지난 79년부터 또 파리 특파원으로 나가 7년간 근무하는 등 화려한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친구들은 좀 만나보셨습니까? 한 2주 됐는데 와서 친구도 좀 만날까 했는데 프로 개편에 따라서 바로 방송을 하게 돼서 아직 친구도 못 만났습니다. 뉴스가 상당히 자연스럽고 세련됐다는 그런 평을 듣고 계신데요. 이 파리 특파원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혼자 나름대로의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파리 생활을 했다고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실제로도 세련됐는지 여부를 나는 모르겠지만 일단 뉴스를 가장 자연스럽게 또 있는 사실대로 정직하게 전달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굳이 딱딱하고 거북스럽게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제 9시 뉴스 진행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그동안 진행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라든가 그런 건 없으세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시청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거. 우리 시청자들이 상당히 이 칼라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새로운 요구가 날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걸 느껴요. 예를 들어서 복장이 어떻다는 등 또 화장이 어떻다는 등 조명이 어떻다는 전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로 얘기가 있었지만 이 칼라가 되면서 특히 9시 뉴스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디테일한 거 아주 그 자세한 내용까지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충원들을 해주시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시정을 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진행을 하셨었죠?
75년부터 79년까지 진행을 했는데 그때는 흑백 시대죠. 그러니까 흑백 시대에 나갔다가 칼라 시대 돌아온 격이 됐습니다. 이 앵커맨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앵커맨은 이제 취재된 뉴스를 시청자들한테 전달을 해주려는 위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취재가 잘 됐어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달이 잘못되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많은 시간을 갖고 취재된 내용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다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능력이나 여러 면으로 봐서 저한테는 상당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9시 뉴스 들어가셔야 되겠는데 긴장되지 않으세요? 역시 긴장은 좀 되죠. 하지만 일부러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한 신은경 아나운서는 지난 81년에 입사했습니다. 그해 9시 뉴스 진행자로 발탁된 신은경 아나운서는 만 5년간 미모와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녔다는 평을 받으면서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신은경 씨는 한결같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나이를 안 먹는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런 비결이 있습니까? 글쎄 그 말 뜻이 너무 발전이 없다는 뜻은 물론 아니겠죠. 그래도 개인이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 달라진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요. 점점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은 뉴스를 잘 해야 되나 그런 거를 걱정했는데 이제는 제가 어떻게 하느냐보다 그다음 어떻게 전달을 해드리고 얼마나 충실하게 전달을 해드리느냐가 그런데 더 신경도 많이 써지고 더 걱정스럽고 어려운 게 많죠. 그동안 남자 진행자를 상당히 많이 바꾸셨잖아요. 이번이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요. 세 번째요. 그러면은 그동안 그 남자 진행자가 바뀔 때마다 이 호흡하기가 잘 어렵다든가 하는 그런 고충은 없었어요? 하긴 뭐 저 9시 뉴스는 이렇게 같이 하는 건 없기 때문에 따로따로 자기 일을 해서 별 그런 거는 없었고 뭐 진행자가 바뀐다고 특별히 달라지는 것보다 누가 하던 간에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신뢰성이 있는 뉴스다 하고 느끼시도록 모든 노력을 하시니까요. 그럼 오랫동안 진행하다 보면 개인 생활하기가 참 힘들죠? 그렇죠. 저녁 시간이 전혀 없으니까. 혹시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닙니까? 거기다 일을 돌리고 싶기는 하지만 또 특별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여유 있는 진행을 자랑하는 박성범 위원장도 긴장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신은경 아나운서는 눈이 나빠서 조금 불편한 모양입니다. 또 뉴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적인 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계가 금강산 댐을 건설하는 것은 한강 북쪽에 있는 국군을 물로 포위해서 남침을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놀라셨죠? 제가 오늘 이 KBS 뉴스의 간판격인 9시 뉴스센터의 최초의 여성 캐스터가 돼보는 영광을 안아봤습니다. 글쎄요, 기자라면 또 아나운서라면은 누구나 탐을 내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보니까는 물론 기분은 좋습니다만은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리는 그 뉴스 원고를 소화해내는 것에 지나는 자리가 아니라 좀 더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전달이 이루어져야겠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이 늘 뒤따르는 자리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홉 시 뉴스가 끝나면 뉴스센터는 이제 보도본부 24시 팀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 팀이 독차지해서 뉴스 준비에 한창입니다. 금강산댐 건설 현장에서 직선으로 10km 떨어진 곳, 중부전선, 동부야? 동부 전방에 나가 있는 이세강 기자. 이런 식으로 내가 멘트를 유도해 나갈게. 이세강이 현장에 가서 아주 좋은 그림도 많이 찍었고 생생한 그림을 찍어서 바로 전화를 연결해가지고 지금 그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회 상임위, 김인규 교수 네, 김인규 씨가 국회가 늦게까지 열린 9시 이후에 열린 데 있어서 그걸 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들은 단신하고 박영주 뉴스 녹화 뚫거지? 네, 녹화 곧 뚫 겁니다. 원고지를 아끼려고 사용하는 통신지휘의 글씨는 이윤성 부주간만이 읽을 수 있는 글씨체입니다. 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를 졸업하고 지난 70년 입사한 이 부주간은 서울시 경찰국을 거친 정통 KBS맨입니다. 남들은 다 퇴근하고 혼자 쓸쓸히 일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한테는 굉장히 바쁜 시간입니다. 지금 11시가 조금씩면 되는데요. 네. 이 낮과 밤이 뒤바뀌신 분이 바로 이윤성 씨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평상인들하고는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후 2시에 회사 출근해서 오전 2시, 새벽 2시에 퇴근하니까 상상을 하면 충분히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평소에 친구들 만난다거나 아니면 집안에서도 불만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방송이 없는 날이 일요일 하루뿐입니다. 사실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 집사람하고 그다음 딸, 아들 이렇게 저까지 포함해서 4식구인데 4식구가 한 자리에서 눈 뜨고 볼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일요일 꼭 하루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멋을 부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으시지 않으세요? 얼굴 표정이라든가 이 의상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요. 저처럼 멋없는 사람이 없다고 저 자신도 생각했고 주위의 분들도 그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걸 제가 부인하는 것보다도 그렇다고 또 솔직히 시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주부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주부님들한테 인기가 있다는 것은 조금 어폐고요.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있다는 얘기는 가끔 듣습니다만 제가 그걸 집사람한테만 물어봤어요. 당신도 여자 입장으로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 말이 딱 결론을 지어줍니다. 자기는 공감을 느낄 수가 없다. 예. 뉴스 앵커로서의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앵커라는 소리 듣는 것부터가 쑥스러운데 이 정도까지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하나 이런 얘기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되고 제가 못생겼다는 게 장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저 사람이 전해주는 얘기, 저 사람이 자기 의견이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같다, 참말 같다 이런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공감은 갑니다만 조금 전에 못생기셨다고 하셨는데요. 그것만큼 공감할 수가 없겠는데요. 하여튼 몽골리안의 전형입니다. 광대 때 나하고 눈 찢어지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도본부 24시입니다. 멋을 많이 부리는 앵커맨답게 이윤성 부주간은 화면 뒤에 있을 때 더욱 텁텁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보도본부 24시의 또 하나의 자랑은 대형 뉴스 프로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말과 함께 영어로 동시에 뉴스를 전해준다는 다중방송입니다.
마지막 보도본부 24시도 끝나고 숙직자들 몇 명만이 눈에 띄는 텅 빈 뉴스센터입니다. 저는 오늘 뉴스 진행자들의 하루 일과를 돌아보고 이들이 하루의 모든 정열을 1시간의 뉴스를 위해 쏟고 있다는 것을 봤고 이들 몇 분이 시청자를 위해 이 24시간을 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벽 5시에 뉴스 진행자의 손으로 처음 열린 KBS의 문이 다음날 새벽 다른 뉴스 진행자가 문을 닫고 나가면은 하루의 뉴스가 끝나고 각 뉴스 진행자는 자신이 맡은 뉴스 하나만을 위해 본인의 희생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겪는 불편도 아랑곳 없이 시청자에게 빠른 뉴스, 또 신뢰성 있는 뉴스를 전해주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